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 오늘은 건축사 합격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입니다. 매번 이제 연습을 할 때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배치나 평면에서는 출제자의 빙의를 해서 출제자가 이거는 꼭 지켜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계획할 때 그 리스트업한 사항 하나하나를 다 반영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리스트업한 사항들이 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작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출제자 의도, 출제자가 이런 거 지켜라고 한 사항들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동선이 깔끔한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도를 시작을 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시간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교시에서는 분석 50분, 그리고 배치는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이렇게 배분을 했고요. 분석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꼭 충분히 가졌었고, 두 번째 2교시에서는 제가 계획은 2시간을 항상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 작도를 1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항상 작도가 오래 걸려가지고, 계획을 1시간 50분을 보통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작도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작도는 무조건 1시간 이내로 끊는다. 그리고 이제 검토 시간 10분까지 포함해서 계획 시간은 2시간 이렇게 세팅을 처음에 하고 그거를 타겟으로 노력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2교시의 그 시행착오의 과정들은 제 인스타에 이제 매일마다 공부하면서 약간 공부 일기처럼 남겨놓은 게 있는데 상세 내용이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그 세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약간 공부 방법, 특히나 2교시의 어떤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그 계획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의 어떤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인사이트가 트이는 좀 클루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 3교시 시간은 구조는 50분, 그리고 단면은 2시간 10분을 잡았었습니다. 구조를 먼저 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분석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최대한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맘 편하게 뒤에 거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있고요. 구조는 딱 기본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구조를 완벽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크게 시간을 안 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할 때는 계획에 시간을 많이 쓰도록 세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도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작도 수준에 이르를 때까지는 작도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시간을 덜 쓰고 도면이 풍성해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도 팁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학원에 다니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면도 많이 보시면서 이런 도면에 어떤 요소들이 참 좋구나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면 도면이 풍성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자신만의 작도 방법을 또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작도 방법이 세팅이 되면 그 이후에 배치나 뭐 평면 같은 경우 계획이 완료됐을 때 그 세팅된 작도 방법을 그냥 생각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 방법에 따라서 작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특히 3교시는 가단면 나오면 정말 인간 플로터기처럼 그리셔야지 시간 내에 작도를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면은 특히 작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작도의 숙련도가 또 3교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꽤나 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각각 교시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교시 분석 조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세팅한 50분 시간 내에 전체 작도까지 완료하려고 연습을 했었고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틀렸던 부분은 다음 유사 문제에서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1, 2교시 배치와 평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스케일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분류를 해서 그 유형별 문제의 포인트를 캐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해나간다라는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위주의 문제가 나왔다. 평면 같은 경우 어떤 실드를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을 어떤 컨디션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정말 프로그램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지형이나 레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배치에서는 레벨 정리가 포인트일 거고 평면에서는 층별 접근 동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하게 채점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용도별로 뭐 예를 들어 주거 문제가 나왔다. 오피스, 어린이집, 도서관 뭐 이런 용도가 주어졌을 때 그 각 용도별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 내용을 적용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이제 신축이냐, 증축이냐, 뭐 리모델링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의 연결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채점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축이냐, 증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의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기출 부분을 이렇게 유형별로 해서 중요 포인트를 캐치를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확고해지면 그것과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거를 또 각각의 문제에 녹여내야겠죠. 비유를 하자면 뭐 요즘에도 정석을 푸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정석도 풀면 앞부분에 이론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연습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는 약간 이론,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숙지되면 연습 문제를 풀어봐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3교시 같은 경우는 구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했어요. 왜냐면 이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분 계획이 있고 뭐 설비 계획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구조가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구조 이외의 다른 과목들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새로운 타입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수험자들 입장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뭐 점수는 크게 나쁘지는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 이제 단면 3교시 패스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구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당황은 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당황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은 이 구조 계단의 구조 부분에서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때 반타작은 넘었던 것 같아요. 반타작은 넘으면 나머지 단면에서 60점을 채우면 되니까 크게 구조나 이제 그 3교시의 소과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3교시 단면은 가단면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리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학원 다닐 때 학교 선배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가단면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진짜 간략하게 가단면 그리는 방법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그 선배가 가르쳐준 방법 때문에 3교시는 패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 영상에서 이 내용도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가단면은 최대한 간촐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단면에서 두 번째는 위치별, 용도별 단면을 다 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배치나 평면 같은 경우는 건축에 있어서 계획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고 하고 분석 조닝은 법규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3교시의 단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이라 함은 건축의 뭐 내용 이외에 설비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설비적인 거, 그리고 뭐 단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기초 부분, 그리고 지붕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장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조나 방수, 단열, 그리고 설비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지식이 있어야겠죠. 계획의 어떤 그런 감이나 그런 디자인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알아야지 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위치별, 용도별 단면을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뭐 DA의 기계실, 피트, 뭐 데크 테라스가 들어가는 부분, 엘리베이터, 다양한 지붕, 그리고 천창도 몇 가지로 나눠서, 그리고 기초, 뭐 기타실, 무대 스탠드, 방풍실, 외벽 마감, 주방, 화장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출력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제가 기억했던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그 단면에 적용을 하고요. 단면에 대한 내용은 평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야지 그 단면에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